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조금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1박 2일 예능 프로에 유명한 출연진인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내기 도박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였는데요.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이것은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정도 선은 그냥 친목에 필요한 유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도박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다 라고 칼같이 딱 잘라서 정의를 내리는 그러한 군중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도박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식 투자는 도박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도박과 투기 그리고 투자,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두 분 아주 화제가 됐죠. 김준호 씨와 차태현 씨. 1박 2일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 내기 골프,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스크래치 뭐 이런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 내기 골프가 뭐 게임 끝나고 돈도 돌려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혹은 돈을 그렇게 크게 따더라도 뒤풀이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크게 내기 때문에 내기 골프라 보기 어렵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편에서는 어쨌거나 수백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도박이다 라고 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 도박에 대한 정의가 참 모호합니다. 법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도박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뭐 카지노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고스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점당 100원 고스톱에 대해서 엇갈린 판결이 예전에 있었어요. 뭐 이제 2007년에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에서는 점당 100원의 고스톱 판 그 분들에 대해서 도박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08년에 있었던 수원지법의 사례에서는 도박이 아니다, 그렇게 선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점당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 당시의 분위기, 뭐 그냥 친목 목적이냐, 그리고 점당 100원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의 소득을 감안해 보면 이게 무리한 도박이냐 아니냐, 요 기준에 따라서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도박의 정의는 참으로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도박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박꾼 이렇게 하시는 분,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대가,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인물 하면은 바로 워렌 버핏이 떠오르죠. 근데 사람들은 워렌 버핏은 알아요. 아, 부자 아는데, 그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머, 그 사람 도박으로 돈 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 당연히 뭐 잘 하시는 이야기지만 일반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 자, 뭐 다른 군중들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 세 가지 기준을 마음속에 명확하게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도박도 이게 도박이다 아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두리뭉실을 하더라도 기준을 잡아두게 되면은 최소한 투자와 도박가의 차이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투자, 투자. 두 번째로는 투기, 세 번째로는 도박.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계와 혹은 구분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률과 기대 수익률, 위험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자,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제법 높은 확률로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1년 만에 몇만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요 정도면은 합리적인 수준, 이게 이제 뭐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만 1년에 은행이자보다 10배 내, 그 정도 선이면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위험,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한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도 충격이 없을 때 그것을 투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기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보다는 확률이 낮아요. 대신에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뭐 기대되는 수익률이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은행이자의 10배 요 정도라면, 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따블 뭐 이런 식으로 제법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위험도 높죠. 자, 그런데 이 1번과 2번은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죠. 자, 투기가 확률이나 뭐 기대치나 이런 게 살짝 낮게 되면은 투자가 될 수 있고, 투자가 살짝 기대치나 위험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확률이 낮아지면은 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슷한 듯 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도박 영역에서는요, 이게 좀 이제 투기 영역보다는 좀 더 위험성이 높고 확률도 낮아지고 기대치도 극단적으로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같은 경우는 확률 자체가 극단적으로 낮아요.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박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익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가 카지노에서 열심히 카지노 막대기 열심히 땡겨봐야 돈 다 잃게 되죠. 기대 수익률이, 확률이 결국은 0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확천금, 한 번에 대박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확률도 낮은데 난 대박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도박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험 자체를 통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수하거나 어느 정도 뭐 위험이 있을 때 대응 전략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축소를 할 수 있지만, 도박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률 자체도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 꿈만 크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식 투자가 과연 도박인지 투자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우리가 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보통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뭐 투자와 투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서 투기는 뭐 사회 도덕적으로 뭐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투기가 아니고,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스페큘레이터,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투기, 그 의미입니다. 투자나 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박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부동산 갭 투자, 대표적이죠. 자기 자본의 5배에서 10배. 자,
소위 전세가율이 80%, 90% 되는 곳에 투자했다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자기 자본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이니까 안전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박이라는 표현을 저기다 적용을 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만약에 주식 투자를 저 레버리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야, 너 왜 도박하냐, 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어땠습니까? 갭 투자 실패해가지고 정말 슬픈 이야기들 뉴스에 자주 나왔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 갭 투자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통제 불가능한 도박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도박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제 주변에서도 저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냥 주식 자체가 도박이다. 채권형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을 투자하는 것도 도박이다.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펀드에 투자한 것이니까 도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게 고정관념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금융 문맹에 의한 결과물인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과거 1960년대 증권파동,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증시 버블 깨질 때, 그리고 2000년대 IT 버블 붕괴, 그 이후 출렁출렁거릴 때,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당시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 도박의 영역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위험이 워가 아니고 위험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승률 자체가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면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 신용융자 강제 청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하지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나는 단기간에 따따블 10배 100배 벌어야 된다, 그러한 심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쓰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도박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도박의 영역이 아닙니다. 앞서 정의를 내린 바와 같이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서 확률은 높아지고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 그리고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도박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주식 투자도 투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010년대 이전에는 좀 위험하게 투자하시고 묻지마 투자하시고 레버리지 투자하시고 심하게 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합리적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합리적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어요. 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일부 아직도 레버리지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뭐 도박 비슷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만 쓰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가 높아지고 승률 자체가 피동적인 강제 청산이 없기 때문에 승률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위험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빚은 남지 않아요. 1980년대 후반 증시 버블 후 90년에 깡통계좌 사태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신용융자를 그때 당시 투자자분들이 다
당연시하게 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당시 상투에 잡으신 분들 중에 보게 되면요, 레버리지 신용융자 당연히 썼던 분들은 집 날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때 당시 뭐 상투에 들어갔더라도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분들은 그냥 쥐고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갔더니 본전이 되고 플러스가 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 최소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는 도박의 영역이 아닌 투자와 투기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투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상장 기업들이 주주 우선 문화 정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를 위한 정책들. 왜냐? 자, 어저께 끝난, 예,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 KBS 드라마 있죠. 그거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률이 50%도 넘어갔었으니까요. 저도 매주 즐겨봤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요, 태풍이라고, 예, 빵집 알바로 있던 친구가 알고 봤더니 대형 금융회사의 오너의 손자예요. 근데 이 오너의 손자가 갑자기 경영승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웃긴 일이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서 경영승계 과정에서 꼭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주주를 위한 행동이 아니죠. 그냥 내 재산, 내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거지, 주주의 가치를 생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진을 뽑았어야죠. 그렇게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우리 개인 투자자 본인 한 명 한 명의 전자주주 투표, 예, 지난 3월 2주 전에 3월 7일인가요? 3월 그때 증시토크로 말씀드렸던 전자투표 꼭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긴장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반대표가 많아 하면서 주주들을 위한 기업가치 극대화 정책을 늘릴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도 늘리면서, 자, 우리 소리 얘기해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랑 비교할 때 꼭 한 얘기가 따박따박 현금이 없잖아 주식 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 투자로 사실 따박따박 현금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 수익률. 근데 그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 뜻 잘 아시겠죠? 이제 주식 투자, 예, 합리적인 수준에서 투자를 해간다면 투자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길에 선도에 서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시는 공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주말 보내고 오늘 월요일 첫 증시 토크였습니다. 자, 주말 내내 이거 꼭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준비한 증시 토크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의미 있는 그리고 유익한 증시 토크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한 가지 주제를 미리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내일 어떤 주제일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